안녕하세요. 최영석 박사입니다. 오늘은 계지탕의 변방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계지탕은 계지와 백작약, 대약이죠. 따뜻하게 하고 단단한 것을 풀어주는 작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워서 뭉친 단단한 기체, 그리고 계지는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서 거죽에 있는 사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자, 여기에 생강이 들어가면 계지에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도와주게 돼요. 이 빨간색으로 된 거는 따뜻한 약성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추와 감초로 이루어진 것이 계지탕입니다. 그래서 계지탕을 이해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계지와 백작약의 대약이에요. 다른 곳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지와 백작약을 살펴보시면 발견하게 되면 따뜻하게 해서 단단한 것을 풀어준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이 계지탕에 계지를 두 배로 집어넣어요. 두 배로 집어넣으면 계지 가계탕이 됩니다. 계지에다 계지를 더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계지와 자격의 비율이 2대 1이 돼요. 2대 1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지 가계탕이고요. 이 처방은 양허로 인한 두통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계지를 해표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계지탕에도 계지가 따뜻하게 해서 해표하는 거지, 이 해표하는 약, 감기약으로 생각하지 않기 바래요. 왜냐하면 상한원 시대 때는 계지와 육계도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육계와 계지, 육계는 온리하고 계지는 해표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의 사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지는 따뜻하게 해서 해표하는 약이고, 계지가 계탕은 실제 양허증에 쓰는 처방이에요. 자, 그러면 계지가 아니라 작약을 두 배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계지 가작약탕이 됩니다. 계지에다 작약을 더 넣었다는 얘기예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1대 2가 됩니다. 여기에 조청이죠. 이 당을 가하면 그 유명한 처방 소건중탕이 돼요. 소건중탕은 예민한 아이들의 배가 아프고 또 경련성 복통을 자주 일으킬 때 아주 좋은 보약이에요. 실제 아이들의 배꼽 옆에 이렇게 단단하게 근육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복직근 돌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민하고 밥 잘 안 먹고 그런 아이들한테 소건중탕을 줘주면 아주 밥도 잘 먹고 또 배도 안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많이 처방하는 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배 아프고 예민하고 밥도 잘 안 먹는 걸 떠나서 거기다 더 땀도 많이 흘리고 허약해요. 비실비실한 거죠. 그랬을 때 황기를 넣어주면 어떨까요? 이 처방을 황기건중탕이라고 합니다. 자, 계지와 작약의 비율은 아직도 작약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황기건중탕이라고 해요. 비실비실하고 땀도 많이 흘리면서 밥도 잘 안 먹고 배도 자주 아프다고 할 때 쓰는 처방이 아이들을 위한 황기건중탕이에요. 근데 아이들만 약 먹나요? 엄마도 이렇게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어떨까요? 추위도 많이 타고 아랫배, 생리 때 배가 아프고 기운이 없다면 당귀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당귀 건중탕이 돼요. 이 당은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요. 허증이 심하면 이 당을 넣고요. 허증이 별로 없으면 이 당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계지탕이죠. 계지탕에다가 당귀를 넣어서 당귀 건중탕을 만듭니다. 부인병에 허한증이 있고 통증이 있는 경우 아주 좋은 처방이 당귀 건중탕이에요. 자, 그럼 남자는 없나요? 아빠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엔 황기 당귀를 모두 넣어줘요. 황기 당귀를 모두 넣어주면 귀기 건중탕이란 처방이 돼요. 이 당은 역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어요. 허증이 심하면 이 당을 넣어주고요. 허증이 심하지 않으면 이 당을 빼줍니다. 만성 허증에 땀이 좀 있고 예민한 편, 복직근이 돌기가 돼 있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주 이렇게 허약한 상태가 됐을 때 쓰는 처방이 귀기 건중탕입니다. 여기다가 숙지왕, 천궁을 넣어주고요. 이 당은 뺍니다. 이번엔 뺄게요. 그렇게 하면 자, 이게 보이시는 처방이 있을 거예요. 숙지왕, 당귀, 그리고 황기를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 네 가지 약이 어떻게 되죠? 백작, 숙지, 당귀, 천궁이 됐죠. 당귀, 천궁, 숙지, 백작, 바로 사물탕이 되죠. 사물탕이 들어갔죠. 귀기건중탕이 다 있습니다. 당귀, 황기, 그리고 계지탕이 있죠. 계지, 백작약, 생강, 대조, 감초. 그러니까 계지탕에다 귀기건중탕, 그리고 사물탕이 합방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백작약을 좀 더 넣어줍니다. 보통 1대 3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 처방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쌍화탕이에요. 2당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가 복용하는 쌍화탕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죠. 자, 이 처방은 사물탕이 들어가 있죠. 음이 허하면서 과로로 인한 기허까지 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환기가 들어가 있고요. 계지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서 거죽을 풀어주고 감기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화탕을 이해하실 때는 이렇게 혈어와 기허가 있고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기 증상도 특히 백작약이 1대3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 신체통이 과로로 인해서 생긴 경우에 쓰는 처방이 쌍화탕입니다. 자, 오늘 처방 한번 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환기, 당귀, 그 다음에 사물탕, 계지탕이 합방돼서 쌍화탕이 됐어요. 자, 천궁, 숙주향을 뺄게요. 그렇게 하면 귀기 건중탕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초가 들어가서 5개, 계지탕이죠. 여기다 환기와 당귀가 들어갔어요. 귀기 건중탕입니다. 이 다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귀기 건중탕의 경우 계지와 자격의 비율은 보통 1대2.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일본 선생님들은 처방할 때 1대 1.5 정도로 쓰시더라고요. 당귀, 환기까지 해서 귀기 건중탕. 자, 여기서 환기를 빼버리면 여성들을 위한 당귀 건중탕. 당귀를 빼고 환기를 넣으면 허약한 아이들을 위한 환기 건중탕. 이 경우엔 보통 2당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환기를 빼버리면 소건중탕이 됩니다. 2당까지 빼버리면 계지가 자격탕. 여기서 계지를 더 많이 넣으면 계지가계탕. 그리고 계지와 백작약을 1대1로 넣으면 계지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다음번에는 계지탕과 마황탕을 중심으로 한 변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